아픈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7년 전 나를 떠났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하필 그날 수진이가 말했죠. 선생님, 엄마랑 눈이 똑같아요.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지는 걸 보았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학창시절 저를 임신시켜놓고 떠나버린 그 남자가 7년 만에 다시 나타나 제 딸의 삶에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현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2살인 저는 혼자서 7살 딸 수진이를 키우고 있어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천마 아파요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급히 달려가서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운 불덩어리 같았어요. 체온을 재어보니 38.2도나 됐어요. 저는 정말 놀라서 급히 해열제를 먹였지만 1시간이 지나도 열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병원에 데려갈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추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택시를 잡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 버튼도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근처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서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평소 같으면 택시비가 아까워서 버스를 탔겠지만 오늘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병원 응급실은 새벽인데도 사람이 많았어요. 접수를 마치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소아과 당직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간호사가 소아과 강지훈 선생님이 진료하실 거예요. 저쪽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라고 안내했어요. 수진이를 안고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뒤돌아보는데 강지훈이었어요. 7년 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의사 가운을 입고 서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날 알아보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제 딸이 고열이 있어요. 새벽부터 38도가 넘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내려가지 않아서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이리 와 볼까? 어디가 아파? 수진은 제 뒤로 숨으며 울먹였어요. 제가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어요. 괜찮아. 선생님이 수진이 안 아프게 해줄 거야. 지훈은 제가 데리고 온 아이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체온기를 대고 귀를 들여다보고 목을 확인했어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지훈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진이에요. 이수진. 수진이 나이는요? 6살입니다. 지훈의 손이 잠시 멈추었어요. 그는 수진의 차트를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어요. 제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눈치챈 걸까? 혹시 수진이가 특별한 알레르기 같은 게 있나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요. 먹으면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요. 지훈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어요.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훈은 잠시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계란 알레르기요.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계란 알레르기는 지훈의 가족력이었거든요. 지훈의 누나도 어릴 적부터 계란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인두염이네요.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지훈이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어요. 저는 수진을 안고 일어났어요. 이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지훈이 불렀어요. 저기. 저는 멈춰 섰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이서현입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입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현 씨,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오래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것 같네요. 지훈은 할 말을 잃은 듯 그저 서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갑자기 지훈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랑 나랑 눈이 비슷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내 눈은 특별하다고.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은 수진의 말에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수진의 눈은 분명 지훈의 것과 닮아 있었어요. 쌍꺼풀이 없는 또렷한 눈,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양까지. 수진아 가자, 약 타러 가야 했. 제가 서둘러 수진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지훈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좋지? 지훈이가 알아챈 걸까? 수진이가 지훈의 딸이란 걸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든 저는 병원 로비 의자에 지친 듯 앉았어요. 수진이는 해열제 때문인지 조금 나아진 듯 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7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뒷자리에서는 수진이가 약효 때문인지 잠들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제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가 사라졌어요. 강지훈. 어떻게 의사가 됐지? 저는 7년 전으로 기억이 되돌아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모두가 예민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어요.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어요. 공부 잘하는 딸, 착한 딸, 모범적인 딸. 그런 저에게 강지훈은 처음으로 허락된 사랑이었어요. 같은 반에서 만나 1년 넘게 사귀었어요. 부모님 몰래 주말에 만나 영화를 보고 시험 기간에는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의지했어요. 너희 둘 다 의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저는 간호학과를, 지훈은 의대를 목표로 했어요. 두 사람은 미래의 청사진까지 그려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해 겨울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얘야, 누가 내 돈 가져갔어? 가방에 지갑이 없어졌어. 교실이 술렁이고 반장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누가 훔쳤는지 밝혀. 아니면 선생님께 말할 거야. 아무도 나서지 않자 반장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가방에서 사라진 지갑이 나왔어요.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어요. 이서현, 너였어. 저는 황당했어요.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까지도 서현아, 네가 했다면 솔직히 인정하렴. 다른 학생들 것도 네가 가져간 거니? 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교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현이 집 가난하잖아.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전부터 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항상 조용히 있더라니. 충격적인 건 지훈의 반응이었어요.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할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의 침묵은 저에게 더 큰 상처였어요. 수업 후 저는 지훈에게 달려갔어요. 지훈아, 너는 내 말 믿지? 내가 그런 짓 안 했어. 지훈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나도 모르겠어, 서현아. 지갑이 네 가방에서 나왔잖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 맞아. 그날 이후 저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지나가면 수군거렸어요. 지훈조차 저를 멀리했어요.
2달 후, 지훈은 저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미안해, 서현아. 난 이제 우리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무너졌어요. 왜? 내가 도둑질했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지훈은 말없이 바닥만 보았어요. 그의 침묵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별 후 2달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어요. CCTV에 반장이 자기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이 찍혔던 거예요. 반장은 결국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어요. 난 시험 망쳐서 부모님께 혼날까 봐 거짓말했어. 미안해. 저는 반장의 사과도 친구들의 미안하다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졸업식 전날 밤,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저는 지훈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그는 이미 서울로 떠난 뒤였어요. 휴대전화 번호도 바뀌었고 SNS 계정도 삭제되어 있었어요. 태현아, 지훈이 연락처 알아? 친한 친구 태연에게 물었지만 그녀도 모른다고 했어요. 서울대 의대 합격했대. 너랑 연락 끊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던데. 왜?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결정을 내렸어요. 이 아이, 나 혼자 키울 거야. 손님 도착했어요. 택시기사의 목소리에 저는 기억의 늪에서 빠져나왔어요. 수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오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수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과거의 그 소심하고 상처받은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의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하는 당당한 여성이었어요. 난 이제 달라졌어.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수진이가 깨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수진아, 왜 그래? 아직 아파. 엄마, 그 선생님이요. 우리 아는 사람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수진이가 이불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엄마 이름 물어볼 때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선생님 눈이 나랑 똑같아요. 엄마가 내 눈은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수진이는 어린 나이에도 놀라울 정도로 상황을 빨리 파악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수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약 먹고 더 자자, 응? 내일 얘기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누웠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지훈이 눈치챘을까? 내일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과거의 그림자가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7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는 강지훈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저와 수진이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이 내린 수진이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밝게 깨어났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제의 일이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엄마, 오늘은 유치원 안 가? 수진이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어요. 제가 수진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은 완전히 내려간 듯 했어요.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목이 아프지 않니? 수진이가 고개를 젓자 저는 안심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다음 질문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엄마, 그 병원 선생님은 우리 아는 사람이야? 저는 질문을 피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냥 옛날에 잠깐 알던 사람이야. 밥 먹자 후 수진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저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가야겠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근처 다른 소아과를 알아보았어요. 지훈을 다시 만나는 것은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제 처방받은 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진이 목이 더 아프면 다른 병원으로 가자. 그날 저녁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수진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봐주고 있었어요. 서현 씨, 수진이 오후부터 열이 다시 올라갔어요. 해열제 먹였는데도 내려가질 않네요. 수진이의 얼굴은 다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제가 당장 체온계를 가져와 열을 쟀어요. 38.9도. 어제보다 더 심했어요. 수진아, 목이 너무 아파요. 저는 고민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어제 갔던 대학병원뿐이었어요. 지훈이가 아닌 다른 의사가 있길 바라야지. 저는 서둘러 수진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당직 의사는 또 강지훈이었어요. 어제 오셨던? 지훈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며 수진을 진찰했어요. 열이 더 올라갔네요. 편도선염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항생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지훈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수진이 어머니,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훈의 말에 제가 긴장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 잠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줄래? 수진이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지훈을 따라 진료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 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서현 씨. 맞죠?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어제도 말했잖아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많이 변하셨네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7년이면 사람이 많이 변하죠. 수진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지훈의 질문에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혹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6살이에요. 왜요? 지훈이 눈을 깜빡였어요. 계산해보니 시기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등을 돌려 진료실로 돌아가려 했어요. 서현 씨, 지훈이 다시 부르자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그렇게 헤어져서.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지난 일인데. 진료실로 돌아온 저는 수진을 데리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향했어요. 약을 기다리는 동안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냥 수진이 병에 대해서. 근데 왜 엄마 얼굴이 슬퍼? 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는 어린 나이지만 제 감정을 읽는데 뛰어났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현 씨, 저 강지훈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병원 기록에서 찾았어요. 미안해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하지만 꼭 할 말이 있었어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 말이 뭐예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거절하려 했지만 지훈이 먼저 말했어요. 수진이 혈액형이 AB형이더군요.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게 왜요? 제 혈액형도 AB형이에요. 계란 알레르기도 있고 수진이가 저랑 눈이 닮았다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서현 씨, 제 말이 맞나요? 수진이가 제 딸인가요? 제 손이 떨렸어요.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내일 오후 2시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그때 얘기해요.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진실을 직면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집에 돌아와 수진이를 재우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숨겨온 진실. 그리고 저를 배신한 남자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 좋지? 수진이에게 아빠가 생기는 걸까? 아니면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수진이가 아빠를 만날 기회를 주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배신과 상처. 수진이의 방을 들여다보니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모습에 제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내일 모든 것을 정리하자. 카페 유리창 너머로 저는 지훈이 이미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끔씩 시계를 확인하며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돌아서 집으로 가버릴까?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어요. 제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훈이 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병원 가운 대신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은 모습은 7년 전 제가 기억하는 지훈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지훈이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뭐 마실래요? 내가 주문할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제 차가운 대답에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그 사이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어젯밤 찾아둔 것이었어요. 지훈이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자, 여기 아메리카노. 고마워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현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수진이가 제 딸인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요. 수진이는 당신 딸이에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알고 있었지만 확인받은 순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내가 아버지라는 걸.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했어야 했나요? 어디에요? 당신은 이미 모든 연락처를 끊고 사라졌잖아요. SNS도 삭제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난 그저 새 출발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새 출발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죠. 지훈은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졸업식 전날 밤, 당신이 떠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렸고 친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7년이 없어지진 않아요. 제가 사진첩을 펼쳤어요. 갓 태어난 수진이의 사진부터 첫돌, 유치원 입학식까지 다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 당신이 놓친 것들이에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받아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이 정말 예쁘네요. 엄마 닮아서 그래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은 확실히 나를 닮았어요. 저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미움, 분노,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있는 옛 감정의 잔재. 서현 씨,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싶어요. 수진이한테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7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빠가 된다고요? 알아요. 너무 갑작스럽다는 것, 하지만 난 정말로 책임지고 싶어요. 양육비도 드리고 수진이를 만나고 싶어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 없이도 잘 지냈어요. 양육비도 필요 없어요. 지훈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에게도 아빠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수진이는 종종 다른 친구들처럼 자신에게도 아빠가 있는지 물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대화가 이어지던 중 제 전화가 울렸어요. 태현이었어요. 여보세요? 서현아, 동창회 초대장 받았어. 제가 당황했어요. 무슨 동창회? 고등학교 10주년 동창회야. 다음 주 토요일이래. 너도 초대장 받았을 텐데. 태현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을 느꼈어요. 하긴 못했어. 바빠서. 꼭 와.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그리고 강지훈도 온다더라. 저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태현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지훈과 이미 재회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은 저에게 지훈이 물었어요. 누구였어요? 태현이. 고등학교 동창회 이야기했어요. 지훈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어요. 10주년 동창회요. 나도 초대받았어요. 참석할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동창회에 가면 옛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날 거예요. 누명을 썼던 그 순간, 친구들의 수군거림, 지훈의 배신까지. 안 갈 거예요. 지훈이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제 눈의 분노가 일었어요. 편이 되어주지 못한 게 아니라 등을 돌린 거죠. 내가 절도라고 믿었잖아요. 난 혼란스러웠어요. 애인이라면 믿어줬어야죠. 증거가 있어도, 모두가 비난해도 당신만큼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어요. 지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제 말이 옳았거든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들어왔어요. 어머, 이서현. 강지훈. 낯익은 목소리에 제가 고개를 돌렸어요.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민지였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이거 진짜 우연인데? 너희 둘이 만나고 있었어. 제가 당황했고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그냥 우연히. 제가 말을 얼버무렸어요. 민지는 웃으며 두 사람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우와, 정말 반갑다. 다음 주 동창회 온다며? 다들 기대하고 있어. 지훈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 민지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서현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뻐졌네. 저는 웃음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내심 불편했어요. 민지는 과거에 저를 심하게 놀렸던 친구들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고 보니 민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너애 있다면서? 결혼했어. 제 얼굴이 굳었어요. 지훈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싱글맘이야. 아, 그렇구나. 민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애 아빠는 누구야? 우리 아는 사람.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지야,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었어. 나중에 동창회에서 보자. 민지는 놀란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알았어. 미안. 방해했나 보네. 다음 주에 보자. 민지가 나간 후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가 지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는 어때요? 건강해졌어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약 잘 먹고 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수진이에게도 준비가 필요해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지훈은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지만 어쩌면 수진이를 위해 그 그림자와 화해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유치원에서 돌아와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 반갑게 달려와 제 다리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수진이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해 주셨어. 저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훈의 말이 맴돌았어요. 수진이에게도 아빠를 알 권리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 잠든 후 오랜만에 고등학교 앨범을 꺼내 보았어요. 3학년 4반 단체 사진에는 저와 지훈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미래는 밝았고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앨범을 덮고 침대에 누우며 저는 생각했어요. 동창회에 갈 것인지, 지훈에게 수진이를 만날 기회를 줄 것인지.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창회 초대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제 카페에서 지훈을 만난 후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엄마, 학교 갈 시간이야. 수진이의 목소리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서둘러 아침 준비를 마치고 수진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저를 수진이가 이상하게 쳐다보았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유치원 앞에서 수진을 내려주고 저는 미용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요. 제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진이에게도 아빠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지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에게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상처받게 될까? 서현 씨, 전화 왔어요. 미용실 직원의 목소리에 제가 생각에서 벗어났어요. 전화기를 받자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현 씨, 안녕하세요. 주변을 살피며 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떻게 미용실 번호를? 병원 기록에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연락해서. 제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만나고 싶어요. 어제 약속한 대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 카페에서 지훈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그는 서두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일하는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일에 복구했어요.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머리를 다듬어 주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미용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동창회에 대해 다시 생각했어요. 지훈도 참석할 거예요. 그리고 민지 같은 옛 친구들이 수진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서현 씨,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요. 수진이 정기검진 예약하려고요. 제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에서요? 네, 강 선생님이라고 했나? 제 얼굴이 굳었어요. 지훈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수진에게 다가가려 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이웃 아주머니가 떠난 후 제가 수진을 안아 올렸어요. 오늘 어땠어? 우리 딸. 좋았어요.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해 주셨어.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 수진은 점점 커가고 있고 언젠가는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더 진지하게 물어볼 거예요. 엄마, 나도 아빠가 있어. 갑작스러운 수진의 질문에 제가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천천히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해? 수진이 작은 손으로 밥상 위를 두드렸어요. 유치원에서 아빠 얘기 많이 해요. 민준이는 주말에 아빠랑 놀이공원 간대요. 나는 아빠가 없어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 옆에 앉아 그 작은 어깨를 감쌌어요. 수진아, 네 아빠는?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망설였어요. 지금이 말해줄 때일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엄마.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아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의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곧. 아마도 곧. 저녁 식사 후 수진이 잠든 뒤에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지훈에게 전화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여보세요? 지훈 씨,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현 씨, 이렇게 전화해 주시니 의외네요. 수진이가 아빠에 대해 물어봤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멀리 있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지훈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그럼 수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수진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천천히 진행해요. 수진이에게 갑자기 아빠라고 말하지 마세요. 처음엔 그냥 엄마의 친구로 만나게 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이해해요. 약속할게요. 통화를 마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수진이에게 진실을 조금씩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자신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결정을 내렸어요.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한 거예요. 과거를 피하기보다 직면해야 할 때였어요. 태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현아, 동창회 같이 갈래? 정말. 너 간다고? 완전 좋지.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응,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서.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옷장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내 보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7년 전에 소심하고 상처받은 소녀는 더 이상 거울에 비치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당당하고 강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이제 과거를 마주할 시간이야. 카페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어요. 지훈과의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어요. 약속 장소를 병원 근처 카페로 정했어요. 제가 일하는 미용실이나 집이 아닌 중립적인 공간에서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어요. 의사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지훈은 저를 발견하고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세요. 지훈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유치원이요. 오후에 데리러 갈 거예요? 지훈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진이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수진의 사진들이 더 있었어요. 이건 수진이 생일 파티 사진이에요. 매년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넘겨보았어요. 1살, 2살, 3살. 수진이 자라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걸 보여줘서. 제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당신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수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수진이의 인생에 들어온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말아요. 한번 들어왔다가 또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해요. 지훈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어요. 약속해요. 절대로 수진이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좋아요. 이번 주말 토요일 오후 2시에 어린이 공원에서 만나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기대할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서현 씨. 지훈이 저를 불렀어요. 동창회 가기로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가기로 했어요. 지훈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어요. 나도 갈게요. 함께 가면 어떨까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태현이와 함께 갈 거예요. 우리 사이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지훈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동창회에서 뵐 수 있다니 기쁘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지훈에게 수진을 만날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될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햇살이 따스한 어린이 공원. 제가 수진의 손을 잡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오늘 누구 만난다고 했어? 수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엄마, 오래된 친구야. 병원에서 만났던 선생님 기억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랑 눈이 똑같다던 그 선생님. 제가 놀랐어요. 수진이가 그 부분을 기억하다니. 가볍게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우연히도 선생님이랑 네 눈이 비슷하구나.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지훈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일어섰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다가오자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제 뒤로 살짝 숨었어요. 안녕 수진아, 기억나? 병원에서 만났던 선생님이야. 수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은 쭈그려 앉아 수진의 눈높이에 맞추었어요. 만나서 반가워. 이건 수진이 주려고 가져온 거야? 그가 내민 선물 상자에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은 조심스럽게 선물을 받았어요. 뭐예요? 열어봐. 수진이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나왔어요. 해와 달이 함께 있는 펜던트였어요. 우와, 예뻐요. 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해는 밝고 씩씩한 수진이 같아서, 달은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 같아서 골랐어. 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훈이 이렇게 세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고마워요, 선생님. 지훈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이젠 병원이 아니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 아저씨, 저랑 놀이터 가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지훈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가도 될까요? 제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오세요. 지훈과 수진이 놀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들이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밀어주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어요. 1시간쯤 놀았을까? 수진이 땀을 흘리며 돌아왔어요. 엄마, 지훈 아저씨가 정말 잘 놀아줘. 아저씨도 어릴 때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대. 제가 수진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어요. 재밌었구나. 지훈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목마를 텐데 물 마셔. 수진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놀이터로 뛰어가려 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 가야 할 시간이야. 제 말에 수진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금만 더 놀면 안 돼? 다음에 또 만나자. 오늘은 이만 가야 해. 수진이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지훈 아저씨, 다음에 또 만나요. 지훈은 잠시 저를 바라본 후 수진에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괜찮다면? 제가 수진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계속해서 지훈 아저씨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주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저는 미소 지으며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수진이가 지훈에게 너무 빨리 마음을 열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지훈이었어요. 오늘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이가 좋아해요. 네, 정말 귀엽고 똑똑한 아이예요. 제가 많이 놓친 것 같아 아쉽네요. 말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지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수진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수진이가 상처받을까 봐.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이요. 제 목소리에 쓴웃음이 배어났어요. 과거에도 그런 약속 많이 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땐 어렸어요. 무서웠고 혼란스러웠고. 하지만 이젠 달라요. 수진이는 제 딸이고 책임지고 싶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말을 씹었어요. 알겠어요. 수진이를 위해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천천히 진행했으면 해요. 통화를 마친 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은 동창회였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오랜만에 화장을 곱게 하고 원피스를 입었어요. 태현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와, 서현아, 너 정말 예뻐졌다. 이젠 누가 봐도 싱글맘으로 보이지 않아.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뭐 중요해? 에이, 중요하지. 네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줘야지. 그때 누명 썼을 때 모두가 널 무시했잖아. 이제 당당하게 복수할 시간이야.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과거와 화해하려고. 동창회가 열리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몇몇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어요. 어머, 서현이 맞아?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우와, 예뻐졌다. 성형했어. 그런 반응들이 불편했지만 태현의 도움으로 무사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민지가 다가왔어요. 서현아, 온다고 해서 기다렸어. 우와, 정말 많이 변했다.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너도 변함없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카페에서 너랑 강지훈 봤는데 둘이 다시 사귀는 거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이야. 정말. 근데 둘이 뭔가 중요한 얘기 하는 것 같던데. 민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어요. 저를 발견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가볍게 인사를 건넸어요. 민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역시 둘 사이에 뭔가 있구나. 아니라니까. 그냥.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얘야, 강지훈. 이리 와봐. 이서현이랑 할 얘기 있다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얘긴데? 민지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희 둘 비밀 뭐야?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얘기하는 중이었어. 정말. 너희 고등학교 때 사귀었잖아. 그때 이야기도 했어. 민지의 집요한 질문에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민지야, 그만해. 우리 사이에 뭐가 있든 없든 그건 우리 일이야. 김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우와, 서현이 이렇게 당당해졌네.
예전엔 이렇게 말대꾸도 못했는데 제 몸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예전이랑 지금은 달라. 더 이상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민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우리가 언제 널 함부로 대했다고 그래? 내가 도둑으로 몰렸을 때 너희 모두 나를 믿지 않았잖아. 심지어 너는 내 뒤에서 가난한 집 애가 등록금 마련하려고 그랬을 거야 라고 말했지? 민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어.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친구들이 저와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땐 어렸고 미안해. 민지의 어색한 사과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기로 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네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을 수 있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훈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을 드디어 표출한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보니 지훈이 저를 쫓아 나온 거였어요. 같이 걸어도 될까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걸었어요. 멋졌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안에서 서현 씨가 말하는 걸 듣고 있자니 자랑스러웠어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땐 당신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잖아요. 지훈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때 더 용기 있게 행동했더라면 서현 씨가 그렇게 혼자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다만 수진이에게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항상 믿어주고 편이 되어주세요. 지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이번엔 반드시 지킬게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가을밤 공기가 선선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따스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진이에게 언제쯤 진실을 말해줄까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수진이가 당신을 더 알게 된 후에.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가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제가 말했어요. 여기서 타고 갈게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말에 수진이 다시 만나도 될까요? 미소 지었어요. 네, 우수진이가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버스가 도착하자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올라탔어요. 창가에 앉아 지훈이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처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진정으로 마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지훈은 꾸준히 수진과 만났어요. 처음에는 공원에서 놀이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차 동물원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다녔어요. 저는 항상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엄마, 지훈 아저씨가 내일 또 온대. 같이 놀이공원 가자고 했어. 수진이 신나서 말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했어요. 수진이 너무 빠르게 지훈에게 정을 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엄마도 같이 가야 할까?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랑 둘이 가도 괜찮아. 엄마는 미용실 가야 하잖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말에도 일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이 지훈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지훈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그날 밤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서현 씨, 저예요. 내일 수진이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늦게까지 놀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수진이가 단 것을 많이 먹으려고 할 텐데 적당히만 사주세요. 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말을 이으려는데 갑자기 수진이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엄마, 지훈 아저씨예요. 놀라며 전화기를 내렸어요. 응, 맞아. 왜? 수진이 전화기를 가리켰어요.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넘겨줬어요. 수진이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내일 꼭 오세요. 저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물론이지. 약속했으니까. 내일 재미있게 놀자. 수진이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돌려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엄마, 아저씨가 나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수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진이 잠든 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지훈은 점점 수진의 삶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만약 지훈이 또다시 떠나간다면? 수진은 어떤 상처를 받을까? 다음 날 미용실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확인했어요. 지훈이 수진을 잘 돌보고 있을까? 사고는 없을까?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서현 씨, 손님 왔어요. 동료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핸드폰이 울리자 급히 확인했어요. 지훈이 보낸 사진이었어요. 수진이 솜사탕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잘 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아직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마침내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수진을 안고 들어왔어요. 엄마, 너무 재미있었어요. 회전 목마도 타고 롤러코스터도 탔어요. 수진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지훈도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약간 지친 듯 했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서 그런지 많이 피곤하네요. 웃으며 수진을 받아들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지훈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제가 한제 안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진이도 좋아할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하는 첫 식사는 어색했지만 수진이 놀이공원 이야기를 신나게 하면서 분위기가 풀렸어요. 지훈이 수진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아이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했고 음식도 조심스럽게 먹여주었어요. 정말 변했네. 식사 후 수진이 잠깐 방에 들어가자 제가 물었어요. 수진이 좋아하시나 봐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매일 만나고 싶을 정도로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언제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지 생각해봤어요. 지훈이 숨을 멈췄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혼란스러워할까 봐.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서현 씨가 편안하게 느낄 때 말해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지훈이 돌아간 후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수진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수진을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어디 아파? 수진이 약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춥고 머리가 아파요. 저는 서둘러 체온계를 가져왔어요. 39.5도. 너무 높은 열이었어요. 병원에 가보자.
일어날 수 있겠니? 수진이 일어나려다가 다시 쓰러졌어요. 제가 당황해서 수진을 안고 택시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수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수진아, 정신 차려. 엄마 보고 있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수진을 살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너무 높고 의식이 점점 흐려져요. 어제는 멀쩡했는데 의사들이 수진을 검사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았어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지훈에게 연락해야 했거든요. 여보세요. 지훈 씨. 수진이가 많이 아파요. 지훈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예요? 대학병원 응급실이요. 열이 너무 높고 의식이 흐려져서 지금 바로 갈게요. 곧 도착할 거예요. 15분도 채 되지 않아 지훈이 응급실에 뛰어 들어왔어요.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아마 출근 준비 중이었던 것 같았어요. 서현 씨, 어떻게 됐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훈은 즉시 의료진에게 다가갔어요. 저 소아과 강지훈입니다. 제 환자인데 상태가 어떤가요? 다른 의사가 지훈에게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뇌수막염이 의심됩니다. 지금 요추 천자 검사 준비 중이에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제가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술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뇌수막염이 심각한 감염이지만 빨리 치료하면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 수술할 수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수진이 담당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검사 결과 수진은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았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지훈은 수술복을 입은 채 제 어깨를 꼭 잡았어요. 제가 지킬게요. 우리 수진이 꼭 지켜낼게요. 제가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번만큼은 저를 믿어주세요. 수진이를 위해서. 수술이 시작되고 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지훈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수진이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저는 안도의 눈물을 쏟았어요. 충동적으로 지훈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도 조심스럽게 제 등을 토닥였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수진이는 제 딸이니까요. 그날 이후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지훈에 대한 방벽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입원해 있는 동안 지훈은 매일 출근 전후로 병실에 들러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쉬는 동안에는 수진을 지켜보았어요. 일주일 후 수진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한 달은 조심해야 해요. 무리하지 말고 약도 꼭 챙겨 먹여주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지훈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용감했어. 아프지 않았어. 수진이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어요. 지훈 아저씨가 수술해준다고 해서 안 무서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훈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훈 씨, 저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세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 준비할게요. 지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요? 좋아요. 그날 저녁 저희 집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수진은 아직 기운이 없어 조금만 먹고 일찍 잠들었어요.
거실에 남은 저와 지훈은 와인 한 잔씩을 나누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있어서 다행인 거죠? 제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수진이에게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수진이의 아빠라는 걸.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해도 수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요. 지훈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수진이가 좀 더 회복된 후에 함께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잘 준비할게요. 한 달 후 수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동안 지훈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들러 수진을 보살폈어요. 저도 점점 그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아침, 저와 지훈은 수진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수진아, 엄마랑 지훈 아저씨가 할 이야기가 있어.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무슨 이야기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네가 항상 궁금해했던 거 있지? 네 아빠에 대해서.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네. 엄마는 아빠가 멀리 있다고 했어요. 제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지훈 아저씨가 수진이 아빠야.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진아, 내가 네 아빠야. 수진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왜 같이 안 살았어요? 저와 지훈은 시선을 교환했어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실수했어. 오래전에 엄마와 헤어지면서 네가 있는 줄 몰랐어.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만나게 됐고 내가 아빠 딸이라는 걸 알게 됐지?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물론이지. 수진아. 오수진이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아빠. 지훈은 수진을 꼭 안았어요. 제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제가 수진을 위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그럼 이제 아빠가 우리 집에 같이 살 거예요? 저와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수진아, 그건 아직은 아니야. 아빠와 엄마는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아빠는 자주 놀러 올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같이 살 수 있겠죠. 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훈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열심히 노력할게. 약속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할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외식을 했어요. 식당에서 수진은 신이 나서 아빠에게 묻고 싶었던 모든 질문을 쏟아냈어요. 지훈은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지훈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수진아. 내일 데리러 올게. 집에 도착하자 수진은 졸린 눈으로 하품을 했어요. 제가 수진을 안아 방으로 데려갔어요. 잠시 후 거실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있는 지훈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잠들었어요. 네, 너무 신나서 그런지 금방 잠들었어요. 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네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현 씨, 혹시 우리도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놀랐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 씨, 그건 서둘러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난 7년 동안 저는 혼자서 수진이를 키우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저도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저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훈은 분명 변했어요. 그는 이제 책임감 있는 의사이자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요. 천천히 알아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해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늦었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현관문 앞에서 제가 지훈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미안했던 적 있었나요?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매일이었어요. 알지도 못했지만 내 아이가 어딘가에 있을 거란 느낌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의 대답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제 서서히 지훈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진짜 가족처럼 지냈어요. 지훈은 매일 수진을 돌봐주었고 저와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둘이서 저녁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요? 첫 데이트는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지난 7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다시 알아갔어요. 강변을 걸으면서 지훈이 물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천천히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수진이도 우리 이제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아픈 과거가 있어도 진심으로 용서하고 다가가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7년 동안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결국 딸을 위해 용기를 냈어요. 지훈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실수를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가 행복해졌어요. 진짜 아빠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저도 많이 고민했고 지훈을 다시 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가족이 뭔지 깨달았어요.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옛날 상처 때문에 마음 문을 닫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처럼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물론 조심스럽게 천천히 말이에요. 특히 아이가 있는 분들은 더 고민이 클 거예요. 하지만 제 경우를 보면 아이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지훈도 7년 전에 그것 많고 이기적인 소년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나이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은 언제라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만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라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